고양시의회는 거의 모든 회기마다 법정계획 수립 예산을 비롯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고양시 언론 홍보 담당관 이름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를 향해 폐악질이라고 쓴 건, 야, 이건 정말 이게 현실인가? 자, 이쯤 되면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 업로드해드린 뉴스 체크에서도 일부 짚어드렸는데,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중에 약 161억 원이 고양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항목을 살펴보니까요, 공립수목원, 공립박물관 건립,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원당 역세권 발전계획,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IT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관광지와 지역상권 연계 사업, 또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등 이동환 시장의 핵심적인 공약들이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외면한 채 시장의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게 부여받은 이 권한은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거의 모든 회기마다 법정계획 수립 예산을 비롯해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예산과 조례를 심사할 때 시민이 있었습니까? 고양시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까? 160억 원 이상의 예산안과 주요 조례가 무산되거나 삭감됐습니다. 이 모두 시장의 관심 사업인 것은 우연입니까? 혹시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성과라는 이유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얻어낸 예산을 시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예산 낭비나 필요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들을 갉아먹는 무책임함과 외면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결국 도시와 시민의 미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목을 잡는 비판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가려는 결단입니다. 근데 기자회견 후에는 고양시가 곧바로 보도자료도 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추경 예산안 중 161억 원 삭감됐다.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예산만 자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 이제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매번 예산을 세울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이제는 뭐 거의 자동재생 프로그램처럼 드라마 재방송하듯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고양시 의회가 대응할 차례죠. 역시나 고양시 의회는 같은 날 곧바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의회의 폐악질, 소통과 협력을 단절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썼네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고양시 언론 홍보 담당관 이름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시정의 파트너인 시의회를 향해 폐악질이라고 쓴 건, 야, 이건 정말 이게 현실인가? 자, 이쯤 되면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의회 보도자료 내용 핵심을 좀 보면요, 시민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그걸 어떻게 폐악질이라고 표현하느냐? 시장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은 시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뜻이냐? 예산 삭감된 이유는 시의 준비 부족이다. 이동환 시장은 남 탓하지 말고 시민 눈 가리지 말고 자기 반성부터 해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고양시의 예산과 행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가 예산안을 세우는데 시장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준비 부족 또는 부적절한 예산이다 라고 대폭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동환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시장과 실국장 등 공무원들을 뒤편에 병풍처럼 쭉 세워놓고 고양시 의회가 발목 잡아서 시정 못할 지경이다 라고 시의회를 강하게 성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의회에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고 논의도 안 된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주냐, 삭감할 마니까 삭감한 거다 라고 반박 보도자료 냅니다. 의회 폐악질이다, 폭거다, 책임 떠넘기기다, 시장 남탓만 한다 등등의 험한 말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마구 쏟아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뭐 타협이나 소통은 물 건너 가는 거고요.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이동환 시장의
시장의 임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고양신문 기사만 발췌해 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정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만 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시죠. 자, 여러분, 정치란 뭘까요? 정치는 이해관계 충돌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이런 고도의 이성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양시에서는 도대체 참다운 의미의 정치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시민들만 우라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의 사전소통 무시, 일방적 예산안 상정, 시의회의 삭감, 시장 시의회 상호 비난, 결론은 고양시는 되는 일 하나도 없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목. 자, 여러분은 이 단계 중에 어느 단계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 물론 저 역시 뭔가 좀 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좀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호수공원 북카페도 정말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 맨 위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아래쪽에 나머지 단추들도 줄줄이 제자리에 꿰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을 통해서 뭔가를 좀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전 소통 없이 올라간 예산이 번번이 삭감됐다면 이번에는 좀 사전에 대화도 하고 진지하게 밀당도 하고, 그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통과 가능성이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이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동환 시장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요. 시장이 시의회를 반대할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일한 권한인 제2요구권조차 무력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시장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다고 어떤 답변을 주시진 않겠지만,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사전에 소통은 안 하시나요? 왜 매번 사후에 기자회견만 하시나요? 그러다 보니 고양시가 올리는 예산이 이게 진짜로 집행할 의지가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길 목적으로 삭감이 뻔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고양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의 1차적 책임은 첫 단추인 사전소통과 협의를 이동환 시장이 생략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아무렇게 끼워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매번 죄 없는 공무원들을 병풍처럼 이렇게 뒤에 세워놓고 목소리만 높이는 행태,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임기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자신의 성적표를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이라도 시의회를 시장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답답한 심정 헤아리시고, 그리고 언론의 목소리도 좀 경청하시고 독불장군식의 일방적 시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네요.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